1348년 프랑스 남부의 해안 도시 툴롱. 평화롭던 도시에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도시민이 병에 걸려 쓰러졌고 도시는 공포로 가득 찼죠. 이때 몇몇 사람들은 이 상황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소문을 따라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48년 4월 13일 툴롱의 유대인 거주 지역이 시민들에 의해 약탈당했고 40명의 유대인이 살해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곳은 툴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유럽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쓰러졌고 독을 푼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들도 붙잡혔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붙잡은 유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1348년 말 오늘날 스위스에 위치한 시옹에서 잡힌 유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헝겊에 쌓인 독극물을 전달받아 랍비의 명령으로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자백했고 다른 유대인은 전설 속 동물인 바실리스크에게 추출한 독극물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은 우물에 독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동료들과 상의했으며 독의 출처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붙잡힌 유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예루살렘과 유럽 여러 국가의 유대인이 연루되어 있으며 배후에 특정 랍비가 존재해 그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행동요원이 있고 중간 연결책을 통해 모든 도시에 독을 전달해 우물에 풀어버린 조직적, 체계적으로 준비된 국제규모의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진술이 고문을 통해 얻어진 것이란 사실입니다. 당시 유럽 사법당국은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했는데 그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허용했습니다. 비록 당시 기준으론 적법한 절차였지만 고문을 통해 허무맹랑한 유대인 독극물 음모론이 퍼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는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 시칠리아에서 창궐한 이래 1348년 초 이탈리아를 비롯한 지중해 남부 항구 도시들로 확산됐는데 처음 학살이 일어난 툴롱은 서유럽에서 흑사병이 초기에 창궐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음모론은 왜 퍼졌을까요? 당시 유럽 사회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먼저 이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이교도였고 예수의 십자가형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이들은 외부인 취급을 받으며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죠. 특히 유대인들은 의학 지식이 풍부해 의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그들이 독극물을 다룰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엔 치료사였던 이들이 위기 상황에선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인 것입니다. 흑사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선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실제로 흑사병이 몰아치자 이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유대인을 대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음모론은 흑사병의 확산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벌어졌죠. 다만 학살엔 이런 음모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했는데요. 먼저 당시 도시 하층민으로 구성된 길드는 도시 내에서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배계급인 도시 엘리트층과 교회 권력의 견제를 받았는데 여기에 유대인이 엮여 있었죠. 유대인들은 도시에서 고리대금업에 많이 종사했고 이들이 어느 쪽에 자금을 빌려주는가는 권력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돈은 주로 지배계급에 유입되는 경향이 강했으니 도시 하층민들의 입장에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꼴이었습니다. 한편 엘리트층이 주도하는 도시당국 역시 음모론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문을 통해 혐의를 조사하는 등 이들이 학살을 방관하거나 주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당국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학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도시에 내는 세금이 많았고 이들의 문화, 경제적 활동은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의 돈은 엘리트 계급으로 많이 유입된 상태였는데요. 이 말은 만약 돈을 빌려준 유대인이 사라진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물론 오로지 돈 때문에 유대인을 죽였던 것은 아니었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그저 돈 때문이었다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도시 엘리트층은 혼란한 상황 속에 도시민들의 분노가 언제든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도시를 안정시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흑사병의 공포와 유대인 학살을 지켜보던 교회 당국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교도로 기독교 사회에서 적대시 되었지만 교회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리에 따라 유대인의 존재 자체가 기독교 진리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여겼는데, 짧게 말하면 예수를 부정했던 유대인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고난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세기 초 교황이 칙령을 내리며 유대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되었는데 1348년 7월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고 10월엔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을 부정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부당하게 박해하는 것은 교리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칙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진 못했습니다. 당장 성직자들의 태도는 다양했는데요. 일부 성직자들은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들과 무관하다며 그들을 보호하고 설교를 통해 알리고자 했지만, 또 다른 성직자들은 음모론을 받아들여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교리와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리는 명확했지만 성직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분노와 공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3세기 독극물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기독교 사회에서 이교도인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적대감, 의학 지식이 풍부하며 의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유대인. 이 같은 종교적, 사회적 편견은 소수자인 유대인을 음모론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흑사병이라는 대재난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사회가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